그래서 A의 값을 모두 구해라 라고 하면 답은 A는 2, A는 2분의 3. 요 중간에 뭐로 연결해야 돼? AND야 OR야? OR로 연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푼다예요. 좀 독특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다음 방정식의 근이 실근인지 어근인지 말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하면 2차 방정식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알려면 우리 뭐만 하면 돼? 판별식만 쓰면 실근인지 허근인지 쓸 수 있지. 그런데 뭐야? 실계수가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실계수가 아닌 허계수가 나오는 문제에서는 얘가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단해서 구별할 때 판별식 D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그래서 옆으로 화살표 빼서 화살표 채우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줄에다가 허계수가 있을 때는 판별식 사용 불가. 허계수가 있을 때는 판별식 사용 불가. 허계수가 있을 때는 판별식 사용 불가. 줄 바꿔서 두 번째 줄에 그러므로 직접 근을 구해본다. 그러므로 직접 근을 구해본다. 그러므로 직접 근을 구해본다. 어쩔 수 없어요. 판별식 못 쓰면 어쩔 수 없지. 직접 근을 구해서 얘가 실제 실근이 나오는지 어근이 나오는지 보는 수밖에 없지.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2차 방정식 지금부터 풀어서 실근이 나오는지 어근이 나오는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근 구해보세요. 가르쳤어.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가 안 되면 2. 근의 공식. 구한 사람 얘기해보세요. 실근 나와요? 허근 나와요? 그 근의 일부에 I가 포함되어 있으면 허근인 거고 없으면 실근인 거죠? 실근이에요? 허근이에요? 수학군? 허근. 자, 우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풀 수 없구나. 판별식 못 쓰면 그냥 근 구해봐야지. 우선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근의 공식으로 풀 겁니다. 그래,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i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 c 자리에 i가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즉 x는 2분의 i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해놓고 마이너스 4i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플러스 4i 마이너스 4i 서로 지워져서 결국 x의 값 구했더니 2분의 i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값이 나왔어요. 딱 보니까 얘는 허수예요? 실수예요? 허수죠. 즉 얘는 허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자, 아래 문제가 나와 있어요.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은 쉬운 문제입니다. 시간은 1분 드릴게요. 답 구하신 분은 답을 얘기해 주세요. 현정양 구했어요. M은 마이너스 4분의 1 미만. 아니에요. 다시. 허근을 가질 조건이에요. 판별식 t는 0보다 작아요. 적어도를 이용해서 전체 빼기 부정을 해도 되지만 얘는 전체에서 부정을 빼는 거랑 그냥 푸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허근을 가질 조건, 판별식 t는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푸는 게 더 빠르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거 부등호가 2개가 맨 마지막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 판단해야죠. 적어도 하나의 방정식이 허근을 가진다라는 얘기의 수학적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이제 그걸 해석해서 최종 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보다 크거나 4분의 5가 작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두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하나는 얘를 1번이라고 부르고요. 또 다른 2차 방정식은 2번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두 방정식 중 적어도 하나의 방정식이 허근을 갖는데 그래서 판별식 t는 0보다 작다라는 개념으로 풀려고 봤더니 와우! 1창의 개수가 2의 배수네? 그러므로 얘는 4분의 t는 0보다 작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풀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녀석은 1창의 개수가 2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냥 판별식 t는 0보다 작다를 구하면 허근을 가질 조건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구해보겠습니다. b-의 제곱, 즉 2-m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c A 자리는 1이고 C 자리에 M의 제곱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등식이 하나 나왔어요.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해놓고 마이너스 M의 제곱은 0보다 작다 쓰고 플러스 M의 제곱, 마이너스 M의 제곱 지워줍니다. 결국 마이너스 4M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자, 부등식의 양변을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m은 1보다 크다라는 식이 하나 나왔어요. 자, 이제 2번 식에서 풀어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이므로 2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a 자리에는 1이고요. c 자리에는 m의 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1 이런 애들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전체가 0보다 작아야 된다요.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에다가 마이너스 4m의 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4는 0보다 작다라는 식을 적었습니다. 3m의 제곱, 마이너스 4m의 제곱 이렇게 사라지네요. 결국 마이너스 4m에다가
플러스 5는 넘어가면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자,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면서 얘는 4분의 5보다 크다라는 이런 식이 나왔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선생님이 수직선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1번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조건은 1보다 큰 경우예요. 자, 2번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조건은요 4분의 5보다 클 조건이에요. 자, 적어도 하나는 허근을 가져야 돼 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볼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요 구간 있지? 이 구간은 둘 다 허근을 못 가지는 구간이야. 요 구간은 1번만 허근을 갖는 구간, 요 구간은 1번, 2번 모두 허근을 갖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야 적어도 하나는 허근을 가져야 돼. 그러면 하나만 가져도 되고 둘 다 가져도 되고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면 m은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라고 나오고요. 이 문제에서는 x제곱 앞에 미지수 없이 그냥 깔끔하게 x제곱 x제곱으로 시작하니까 빠지는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됩니다. 자, 어디에서 실수하셨는지 찾으셨어요? 네, 혹시 부등식? 부호? 마이너스?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페이지는요 이론은 되게 복잡해요. 이론은 조금 복잡하고 심도가 있어서 매번 이론을 생각하면서 풀기에는 시간이 빠듯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내가 이거 처음 배웠는데 너무 이론이 복잡해서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된다. 보통 정리가 안 돼? 이론을 생각하면서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해법만 암기하셔서 해법대로 접근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상황 한번 볼게요. 2차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 분해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x, y에 대한 2차식 문제. 잘렸네? 잘렸네. 잠시만요. 예. 언제 안 잘렸나? 네. 자, 식 좀 적고 갈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xy 플러스 ky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y 플러스 5라는 x라는 문자, y라는 문자로 이루어진 2차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얘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핵심만 보자면 2차식에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었다라는 게 핵심이지.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기계적으로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D의 D는 0이라고 기억을 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이론 선생님이 한번 역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x하고 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이라면 막 만들어 볼 거야. 이 문제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는 거요. 그래, x 플러스 2y 마이너스 3. 이거 x, y에 관한 1차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만들어 봐야지. 뭐 x 마이너스 y 플러스 1. 요것도 x, y에 관한 1차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래서 요 녀석을 전개해서 이제 풀어보면 얘는 x의 제곱도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xy. 이거 필기할 필요 없어.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이거 이풀이하고 상관도 없고 설명하기 위한 베이스니까 그냥 봅니다. 요거는 플러스 x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2xy에 마이너스 2y의 제곱에 플러스 2y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3y에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지.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자, x의 제곱에다가 xy향을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 플러스 xy에다가 y 마이너스 2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5y 마이너스 3이라는 xy에 관한 이런 2차식이 주어졌는데 내가 얘를 이렇게 x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이렇게 바꾸고 싶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릴 거다. 여기 보이는 이 식 있지? 내가 만약에 이 식에다가 는 0을 이렇게 붙여버리면 얘는 x,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지.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x가 근이고 y는 그냥 상수 취급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x는 뭐라는 근이 나와요? 시작!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이라는 근을 갖는 거고 x는 y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갖는 거지. 맞습니까? 와, 그래. 이런 근을 갖는 상황이라고 하면 역으로 요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겠구나야.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를 x라는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식으로 정리해서 근을 구한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을 구했을 때 이 근자리에 뭐가 나와야 돼? x는 y에 관한 어떤 1차식, x는 y에 관한 어떤 1차식이 돼야지만 이항을 해서 얘가 x, 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란 얘기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필기할 필요 없고요. 자, 선생님이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x의 제곱 썼어요. 자, x항은요.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여. 그런데 이 녀석 봤더니 2의 배수로 묶일 수 있네.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묶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x 마이너스 3에 y지. 죄송해요. 2y 마이너스 3에 이렇게 x를 슉 붙여주면 되고 이제 플러스 ky의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5라고 적어줬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1차식의 곱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녀석에서 x는 이라는 근을 구해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필기하지 마요. 이것도 필기하지 마요. 그냥 설명이에요. 개념 설명. 근데 근을 구한다라는 건 2차식에선 근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근을 구한다라는 생각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마치 는 0이 있어서 얘가 2차 방정식인 것처럼 생각을 해보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배수임으로 짝수 공식 쓸 수 있죠? x는 a분의 1분의 써줄 필요 없고요. 자, 마이너스 b 다시이므로 그냥 2y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2y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 c. 와, c 자리가 좀 깁니다. c 자리에 ky의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5를 이렇게 써줬어.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선생님 좀 당혹스러운데요? 얘가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되려면 이렇게 선생님이 y에 관한 1차식이 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막 루트가 오면 얘는 루트 속에 미지수가 들어있는 식은 무리식이라고 불려요. 1차식이 아닌 무리식이 돼. 그러면 얘는 1차식으로 인수분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내가 인수분해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 거야. 우리는 얘를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xy에 관한 1차식으로. 자, 그리고 보세요. 이런 경우도 가능해요. 루트 y-3의 제곱이 오고 이런 식으로 와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탈출할 수 있어? 없어? 루트 밖으로. 있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경우는 탈출할 수 있어서 얘는 결국 x 플러스 절대값 y-3의 가로 이런 식으로 돼서 절대값이 붙어도 중요한 건 1차식이라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하지만
내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이 아닌 식이 나와버리면 안타깝지만 얘는 1차식이라고 불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무리식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와 지금 이렇게 루트가 들어간 상황인데 1차식이 되려면 이 루트 속에 있는 값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됐나요? 예. 그래서 바로 선생님이 밑줄 치고 있는 이 y에 관한 몇 차식이에요? 2차식이죠? 2차식이 뭐가 돼야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얘기는 판별식 D가 0인 경우랑 마찬가지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0인 경우랑 마찬가지예요. 왜? 완전 제곱식이라는 것은 요 가로가 똑같아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결국 뭐야? 중근이란 얘기잖아. 맞습니까? 중복되는 근. 중근하면 뭐예요? 판별식 D는 0이다라는 개념이야.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걸 구하기 위해서 요 식에 뭘 구한다? 판별식 D를 구할 거예요. 자, 판별식, 우선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 되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 이 하얀 부분은 계산하면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마이너스 ky의 제곱 플러스 8y 마이너스 5라는 식인데 결국 4 마이너스 ky의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라는 식인데 이 식의 판별식 4분의 d 써도 되네요. 얘가 0이면 된다. 즉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얘하고 얘를 곱한 거야. 그럼 4 앞에 써주고 4 마이너스 k를 뒤에 써도 되겠네요. 즉 4 빼기 4에다가 얘가 1만 되면은 0이 나올 수 있죠? 그러므로 k는 몇이 되겠습니까? 3이 될 거예요. 원래 이론에는 이런 내용들이 다 깔려있다. 근데 우리 바쁘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론은 이와 같지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풀 거냐? 우선요.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써먹을 것은 이 앞부분은 볼 필요 없잖아. 이 루트 속만 정리가 되면 되니까 다시 이 x에 관한 판별식 d를 적어요. 그리고 이 판별식 d에 다시 요 녀석의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된다. 이게 핵심이야. 되겠습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을 구하고 이 판별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다시 판별식을 구했을 때 얘를 0으로만 만들 수 있으면 얘는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데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매번 이 모든 개념을 다 생각하며 풀기는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그냥 요것만 외워서 기계적으로 요대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3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2차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기.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D의 D는 0. 한 번 더. 2차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기.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D의 D는 0. 마지막 2차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기.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D의 D는 0. 그래서 지금부터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문제 치웠어. 한번 적고요. 지금부터 요 풀이는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개념이 너무 복잡해서 개념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외우시는 게 나아요. 풀이를. 자, 보자. 이런 문제 풀 때 2차식을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하는 문제는 선생님 뭐라고 풀라 그랬지? 시작!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D의 D는 0. 그래,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야지.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로 묶으면 2y 마이너스 3x 플러스 ky의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5.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이제 판별식 써야 되는데 4분의 d 공식 써도 되겠네. 2y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 자리에 1 있고 c 자리에
ky의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5가 있구나. 그래서 요 D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봅니다. 4y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12y 마이너스 ky의 제곱 플러스 8y 마이너스 5이므로 4 마이너스 ky의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인데 여기에 3번 더 마지막 판별식 써주면 되는데 역시 4분의 D 공식 써주면 되겠죠. 즉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4배의 4-K가 되는데 얘가 0이 돼야 된다. 와우! 얘가 1이 되면 0이 되겠네. 그럼 요 K는 3이 되면 되겠구나 라고 앞으로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푸세요.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후 판별식 D 쓴 후 걔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한 번 더 판별식 D는 0이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근과계수와의 관계에 나왔어요. 자, 수능 시험에서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유일한 파트 중에 하나죠. 근과계수와의 관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도 근과계수와의 관계 배웠었는데 자, 한번 물어볼까?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 정리됩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런 거 배웠죠? 자, 고등수학에서는 하나 더 정리하고 갈 거예요. 두근의 합 배웠지? 두근의 곱 배웠지? 고등수학에선 두근의 차라고 불리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왜 절대값 달고 있을까?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지 몰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근이 5야, 하나는 근이 3이야. 두근의 차 구하세요 이랬더니까 5 빼기 3 하면 어머 두근의 차는 2예요 이러고 누구는 3에서 5를 빼서 두근의 차는 마이너스 2예요 이래버릴 수 있잖아. 그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두 다 절대값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근의 차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값 붙인다. 자,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하고 왜 이런 풀이가 나는지 설명드릴게요. 자, 외우기 별로 어렵지 않다. 자, 얘는 뭐냐면요.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혹은 짝수차가 올 때는 절대값 A분의 2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공식으로 풀 수 있어요. 됐나요? 보통 학생들이 이 공식을 보면 당하면 되게 드럽게 생겼는데 이걸 어찌 외워 이러는데 자, 외우기 쉽게 선생님이 구조적 특징을 조금 설명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와 관련된 모든 문제의 분모는 전부 A로 시작해요. 선생님 얘는 절대값 A잖아요. 왜? 얘가 절대값 붙이고 있어서 그럴 뿐이야. 되겠습니까? 모두 다 A분의 A분의 A분의인데 절대값 붙이고 있기 때문에 절대값 A분의로 시작이 될 뿐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거는 우리 외우기 쉬워 어려워? 되게 쉽지? 왜? 근의 공식의 일부거든. 그래서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공식이 만들어져요. 주의할 건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 공식만 좀 주의하시면 두근의 차를 외우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 얘 2번 읽고 2번 읽고 얘 3번 읽으면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한 번 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2번. 알파 베타는 A분의 C. 알파 베타는 A분의 C 3번 시작!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절대값 a분의 2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안 읽은 사람 있어서 다시 여기만 3번 할 거야. 시작!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절대값 a분의 2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한 번 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는 절대값 a분의 2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지막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